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11월 6일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 쇼커버링 기대가 수급상으로 좀 높았습니다. 개인들이 생각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평한 운동장 과연 기대될 수 있을까요? 실제 HLB를 통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공매도 거래량은 2224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자, 오늘 오전장에 이제 35,5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31,000원대 이 구간이 중요한데요. 오후장에 이제 12시 넘어서 31,000원대를 넘어가서 장중의 고점이 31,200원. 시간에 이제 50원 정도 더 올라서 31,150원 일단 마쳤고요. 수급상으로 이제 중요한 프로그램이 오후장까지 계속 이제 나왔고요. 기관들과 외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면 개인들 오늘 13만 6천 주대 매도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살펴보면 이 부분들이 오늘은 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HLB 관련주들은 오늘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뭐 큰 흐름은 나오지 않았죠. 뭐 생명과학도 0.66, 제약도 0.41, 테라피틱스 0.42, 글로벌 0.70, 뭐 파나진도.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큰 흐름은 나오지 않은 어떤 상태. 차트상으로는 이 상승 갭을 2주 전에 일단 메꾸고 20일 이평선에서 살짝 밀렸다가 일종의 이제 페일이 나오고 난 다음에 4일 연속으로 5일선에 안착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거래량이 분출되지 않는 부분들이 신뢰도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나왔던 연봉의 시가 라인 부근에 일단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이 라인들을 지지받고 31,000원대에서 32,000원대의 흐름들을 어떻게 좀 관통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11월 7일 공매도 금지 그 다음 날에 나왔던 33,900원대, 그리고 좀 더 이제 길게 보게 되면 7월 달에 나왔던 35,000원대 이 가격이 넘어가야 이 5개월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스권 하단에 극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고점이 되는 4만원대 라인이 넘어가야 월봉상의 장기 추세선 돌파가 나오려고 하면 가격으로는 위로는 4만원대를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이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 보조지표인 파라볼릭자가 이제 계속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면 뭐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작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올라가다가 이 추세 지표의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 올해도 윗꼬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추세였던 영향에서 계속 이제 저항을 받았던 어떤 구간인데, 이게 변곡점이 나올 어떤 이제 구간들로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그래서 내년 5월달 빠르면 뭐 4월 이전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11월 달에 어떤 주가 흐름은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정리해 드리면 뭐 직접적인 기사라기보다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HLB가 공매도 비중 잔고가 이제 코스닥에서는 가장 컸거든요. 7.24%인데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6% 초반대까지 일단 내려왔고요. 주가 등락률은 요 아시아경제에서 나왔던 때로 보면 이제 5.48인데 이 11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종가로 치면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요게 한 6.3% 일단 등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17일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보면 이제 코스닥이 이제 2.18% 올랐는데 그나마 HLB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지수 상승률보다는 좀 많은 어떤 흐름이 보였고요. 대부분 이제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실제 이제 주가 등락률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4%, 코스닥이 2%인데 여기에 이제 못 미치는 종목들도
예, 지수 상승률에 이제 못 미치는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 쪽에서도 한 절반 정도 되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마이너스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지수 상승률에 못 미치는 어떤 이제 종목들 흐름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주가 하락의 어떤 주범으로 치부되었다가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쇼커버링 관련되는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요. 첫날에는 뭐 리콜에 의했던 주말에 나왔던 어떤 이제 이 재료 관련되는 부분을 첫날에 굉장히 이제 뭐 공격적으로 거래량을 실어서 반영을 하다가 그 이후로 다시 또 빠졌다가 좀 등락을 하는 뭐 요런 흐름들이 대부분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이제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1년도 유럽에 이제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있었을 때,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금지 조치가 있고, 이번에는 결국 이제 공매도 금지의 가장 주요한 요인 자체가 이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논란이니까 제도 개선이 좀 어떻게 되고 내년 이제 6월 말까지 지금 나왔던 초안이 연말 이내에 어떻게 좀 변경이 되는가도 중요하고요. 역대 공매도 금지 기간에 외국인들 매매 추이를 보면 당초 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환율 올라가고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권 업계에서는 막 이야기 많았는데 실제 이제 공매도 이제 금지된 2주 동안에 외국인들 국내 주식에 거의 한 2조 7조 원 정도 되는 어떤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정권업계가 막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전례의 사례에서도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 두 번째 2011년도에는 코스피 쪽에서는 매도, 코스닥에서 매도. 코로나 기간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무려 22조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매도 금지 시기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 수익률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기간에 공매도 이제 금지 전부터 기간에 주가가 빠져서 이제 공매도 카드가 나오는 거고요. 한 달 뒤에는 이제 여전히 2008년도에는 2009년도 초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2009년도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지 해지 조치 기간 동안에 보면 코스닥은 20%가 올라갑니다. 예, 코스피는 조금 빠지지만. 그리고 2011년도에 이때는 그냥 뭐 금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갔고요. 금지 해제가 되는 어떤 기간을 보게 되면 결국 올라갔고, 코로나 기간에는 뭐 잘 알다시피 금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갔고요. 3개월 뒤에도 올라갔고 해제할 때까지 코스피는 78%, 코스닥은 88%.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공매도 금지하고 난 다음에 지수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 금지의 어떤 하두는 이제 불법 공매도입니다만 외국인들이 뭐 팔든 역대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에 대부분 어떤 지수는 올라갔다는 게 핵심이니까 이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 이제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 그래서 정권업계는 뭐 이렇게 불필요한 변동성을 야기한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매크로 변수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돼 있는 상태고, MSCI 뭐 선진국 지수 편입 뭐 이런 이야기들,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거, 이 이야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공매도 금지는 분명히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제도 개선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앞에 세 번째 할 때도 계속 뭐 이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의 해소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관련되는 개선 요구에서 무차익 공매도 촉발하는 전산화, 그 다음에 외운 기관과 다른 어떤 상한기간 담보 비율의 일원화, 시장 조성자 제도까지도 전면 재검토를 해라. 유동성 공급자하고 이제 불법 공매도 처벌은 굉장히 징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 정권사들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지금 초안에 나왔던 부분들은 뭐 상한기간 일어라든지 담보 비율 같은 경우에도 외운 기간에 뭐 일어나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주장했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21일 이번 주에 또 국회에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떤 시간, 내년 4월달이 총선이니까 지금 공매도 관련되는 핫 이슈가 되는 거는 지금 11월, 12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이 되어서 제도화되어서 이 전산화 시스템까지 이제 구축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과 같이 좀 하기가 힘들게 기간 외국인이 좀 되고, 그 다음에 걸리게 되면 해외 사례 같이 굉장히 강도가 센 어떤 처벌 조항들이 나오고, 이 부분들을 실제 전산을 통해서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제도 개선이 가장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죠. HLB도 뭐 공매도 잔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화가 좀 더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쇼커버링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더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이 단계에 거쳤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뭐 공매도 세력들이 한 세력이 아니고 또 기간도 좀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이 쇼커버링 관련되는 물량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내년 6월 달까지 나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연말에는 이 배당 관련되는 이슈가 있으니까 전통적으로 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상한 관련되는 이슈가 있고, HLB는 12월 달에 이제 그 코스피전 관련되는 주총 관련되는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항서제약은 0.74% 일단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은 오늘 2224주, 예, 뭐 ETF 관련되는 뭐 유동성 공급자 관련되는 정도이고요. 굉장히 뭐 공매도 거래는 실제로 좀 작고, 그 다음에 16일 기준으로 공매도 수량 자체는 11월 3일이 이제 930만 주대였고, 한 100만 주 정도 줄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829만 주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오히려 이제 ETF 관련되는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일단 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대차장고 이제 상한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었는데, 금요일하고 오늘은 체결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뭐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HLB는 이번 주 흐름에서는 31,000원대 지지를 받으면서 32,000원, 32,500원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또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이 넘어가서 35,000원대까지 가는 어떤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 흐름과 12월달 흐름은 내년도의 어떤 기대감을 조금 이제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기간들이니까 최소한 35,000원대의 돌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만원대의 흐름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내년도 어떤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는 어떤 투심의 어떤 분위기가 나올 때 이 부분들이 주가로서는 이제 간통하는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